안녕하십니까, 해마드입니다.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철저한 칼로리와 섭취 영양소 계산에 따른 과학적인 식단이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식단이란 결코 없으며 나에게 잘 맞는 식단을 구성한다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벌크업 식단, 다이어트 식단 이런 거 백날 블로그나 유튜버에서 찾아봐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식단은 개개인의 상태, 목적,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어느 정도 공식화한 계산법과 설계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끝판왕인 식단 설계 방법과 사용성 측면에서 다른 칼로리 계산 및 식단 어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식단 설계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드릴 방법을 이용하시면 항상 고민이었던 식단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더욱 편히 운동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식단을 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초 대사량을 구하고 여기에 자신의 활동량을 곱해 정말로 하루에 소모되는 유지 대사량, 즉 유지 칼로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여러 계산 방법이 있고 인바디든 공식으로 구하든 모두 간접적으로 얻는 예상값이자 근사값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되기도 하였고 유명 트레이너이자 실력파이신 유튜버 자연산 광호야님의 가르침에서 착안하여 해리스 베네딕트 계산법을 이용해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기초 대사량과 유지 대사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베네딕트 계산법은 개인의 신장, 체중과 나이를 근거로 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인 기초 대사량을 구해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자신의 하루 활동량을 곱해주면 유지 대사량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체중이나 나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니 자주 계산하실 수 있도록 캡처해두셔서 보관하시면 좋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이 공식에 저의 체중과 키, 나이를 넣었을 때 기초 대사량 1848, 유지 대사량 1864가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지 대사량만큼 하루의 칼로리 섭취가 이루어진다면 체중은 유지 대사량에서 80에서 90%의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감량, 110에서 120%의 칼로리를 섭취한다면 증량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하루 칼로리 섭취의 감 그리고 틀을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체중 대비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와 근육량을 유지하는 최소 필요량으로 보고 있고 체중 1kg당 1.4g을 섭취하는 경우 음식과 야식의 욕구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백질 섭취량, 1.6g을 섭취하는 경우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며 근손실이 적고 근성장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섭취량, 1.8g에서 2.4g을 섭취하는 경우 운동선수들이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경우 유지하는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즉 본인의 목적에 맞게 체중 1kg당 1.2g에서 최대 2.3g을 곱한 값을 섭취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 체중에 2.2g을 곱해 하루 약 176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즉 저의 경우 하루 약 176g의 단백질을 섭취하니 칼로리로 치면 704칼로리를 단백질로 섭취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남은 2264칼로리는 어떻게 섭취하느냐? 탄수화물과 지방의 형태로 섭취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 섭취량에서 탄수화물은 50%, 단백질은 30, 지방은 20 기준으로 적절히 가감하여 하루 유지 칼로리의 영양소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864칼로리의 절반인 1432칼로리는 탄수화물로 나머지는 지방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그램으로 환산하면 탄수화물은 358g, 단백질은 176g, 지방은 80g을 매일 3끼에서 5끼로 나누어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량이 목적이신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더 낮게, 증량이 목적이신 경우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면 됩니다. 참, 여기서의 지방은 동물성 지방, 트랜스 지방 등 질 낮은 것보다는 아몬드나 아보카도 등에서 섭취 가능한 불포화 지방산 등 양질의 지방 섭취를 의미합니다. 지방도 몸의 변화나 근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분이니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꼭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 대사량과 유지 대사량이 모두 정해졌고 단백질 섭취량 설정 및 탄단지 비율 배분 그리고 그에 맞는 하루 영양소별 섭취량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식단을 하나하나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장 애용하는 칼로리 계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플 홍보나 추천인 넣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패스크릿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평점은 플레이스토어 기준 4.7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깔끔한 프로그램입니다. 로그인 이후에 좌측 상단의 메뉴 터치, 설정 터치, 그리고 1일 권장 메뉴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나이와 체중, 신장, 성별, 다이어트 목표, 활동 레벨은 모두 임의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입력 이후에 사용자의 1일 권장 칼로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계산식으로 구해주신 유지 대사량을 입력해줍니다. 그럼 기본 준비는 완성이 됩니다. 다시 메뉴 바깥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단 탭바에 다이어리를 눌러봅니다.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이나 추가 식사 등에 대한 먹은 음식을 입력하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임의로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음식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같은 음식이라도 단순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훈제 닭가슴살, 스팀 닭가슴살, 마늘맛, 칠리맛 닭가슴살, 곤약, 실곤약, 곤약밥, 곤약살, 곤약조림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 및 브랜드별로 전 세계인들이 입력해둔 수많은 식단 제품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더욱 세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양소
섭취량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더불어 필요하면 본인이 해당 식품의 뒷면을 찾아 영양소를 직접 입력,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기타 란에 원하시는 음식 혹은 이미 섭취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면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까지 알아서 딱 맞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늘 섭취한 식단의 칼로리는 어떤지, 일일 유지 대사량에 못 미치거나 혹은 초과했는지, 탄단지 비율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나트륨, 식이섬유, 당 섭취는 어떤지까지 자동으로 분석되어 나오니 이만큼 편리한 어플은 흔치 않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매일매일 먹은 식단을 기록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리나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분들은요. 그러나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식단이고, 식단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몸 만들기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금의 귀찮음은 감수하고 습관으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식단 구성법과 어플 사용법은 실제 헬스장 트레이너분들이 회원 식단 설계에 활용하는 수준의 레벨이니 잘 참고하시고 기록해두셔서 식단 세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